드디어 바벨 스쿼트입니다. 렉과 안전바 설치부터 스쿼트가 끝나고 바벨을 렉에 다시 돌려놓는 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렉 설치입니다. 바벨을 얹어놓는 고리 모양을 J훅, J컵이라 하는데 그냥 렉이라 하겠습니다. 하이바의 경우 쇄골 높이 또는 쇄골 높이보다 살짝 아래에 설치합니다. 로우바의 경우 바 위치가 좀 더 낮기 때문에 젖꼭지 높이 정도에 설치하면 됩니다. 앞서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대략적 기준이고, 렉 설치는 무릎을 폈을 때 바벨이 렉에 걸려 발 뒤꿈치를 들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뒷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량이 무거워질수록 바벨이 살짝만 흔들려도 다시 안정화시키는데 엄청난 힘이 필요하고 부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벨이 렉에 걸리지 않는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렉을 너무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면 바벨을 뽑을 때나 돌려놓을 때 더 많은 힘이 필요해져 비효율적입니다. 안전바는 최하단 지점에서 바벨과 부딪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바벨이 살짝만 흔들려도 다시 안정화시키는데 엄청난 힘이 필요해집니다. 스쿼트 최하단 지점에서 올라와야 하는데 바벨이 안전바에 부딪히게 되면 내려오면서 유지했던 몸 전체의 긴장감과 밸런스가 한순간에 무너져 일어설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안전바를 너무 딱 맞게 설치하려 하지 말고 한 칸 정도 아래에 설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렉에서 바벨을 뽑았을 때는 뒷걸음으로 나오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래야 바벨을 돌려놓을 때 눈으로 보면서 렉에 정확히 갖다 댈 수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할 경우 스쿼트를 끝내고 지친 상태에서 뒷걸음으로 보이지 않는 렉까지 돌려놓는 과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견착입니다. 일단 발을 잡아야 하는데 발을 잡는 손의 간격은 좁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격이 좁을수록 등을 강하게 수축시킬 수 있고, 강하게 수축된 등은 상체에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어깨의 유연성에 따라 좁게 잡지 못할 수도 있고, 너무 좁게 잡을 경우 팔이 접히는 부분에 강한 압박을 줄 수 있으니 자신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좁게 잡아주면 됩니다. 헬스장 바벨은 보통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생겼거나 가운데 부분에 거친 면이 없고 양쪽 널린 끝부분에 홈이 2개가 있습니다. 바벨의 거친 면을 널링이라 하는데 빨간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매끈한 홈이 있습니다. 이곳을 기준으로 자신의 손 위치를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널링과 매끈한 부분의 경계 지점에서 엄지손가락 하나 길이만큼 띄워서 잡을 것인지, 홈에다 새끼손가락을 대고 발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검지를 대고 발을 잡을 것인지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번 손의 간격이 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손을 댔던 위치는 꼭 기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불균형한 손의 위치는 스쿼트 수행 시 바벨이 좌우로 돌아가거나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게 하니 자신의 손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착 위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바는 수축된 상부 승모근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발을 지나치게 좁게 잡지 않는 이상 아마 무난하게 될 것입니다. 로우바의 견착 위치입니다. 흉추 T3번, T4번 정도에 위치시킵니다. 꼭 정확한 위치에 놓을 필요는 없고 대략적 위치만 인지한 후 수축된 후면 삼각근에 바벨이 걸리는 곳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바벨을 등에 비비면서 여기인 것 같다 싶은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하이바보다 낮은 로우바의 바벨 위치는 어깨에 많은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발을 잡은 손의 간격을 적절하게 넓혀주면 어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넓게 잡은 손의 위치 때문에 엄지로 바벨을 감싸쥐는 썸어라운드 그립을 할 때 더 많은 손목 유연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엄지로 바벨을 감싸쥐지 않는 썸리스 그립을 사용하고 손바닥으로 바벨이 내려오지 않도록 강하게 지지하면 됩니다. 바벨이 흘러내릴 것 같다면 팔꿈치를 위로 살짝만 들어주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들면 흉추가 굽어지면서 상체각이 앞으로 많이 기울어집니다.
개인적으로 바벨의 견착이 스쿼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견착만 안정적이어도 스쿼트 수행 시 체감하는 무게가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꼭 자신에게 맞는 위치를 찾고 충분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견착을 했을 때 불편함이 없다면 렉에서 바벨을 뽑습니다. 발은 역시 바벨을 기준으로 미드풋에 위치하게 두고 코어를 단단하게 만든 다음 뒤로 기대거나 앞으로 쏠리지 않게 수직으로 무릎을 펴줍니다. 렉에서 뽑았을 때 뭔가 불편하다 싶으면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은 다음 견착을 다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스쿼트 할 위치를 잡기 위해 뒤로 걸어가는데 이때 3발자국에서 많아도 5발자국 안에 위치를 잡을 수 있게 연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바벨을 짊어진 상태에서 산책할 기세로 발 위치를 계속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체력을 소비시킵니다. 최대한 적은 보폭으로 발을 위치시키고 제자리에서 발끝 방향만 꼼지락하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잡았으면 호흡을 고르고 복압을 넣어 몸 전체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앉습니다. 앉는 방법은 스쿼트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앉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를 과신전시키면서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빼면서 앉으라고 할 때 엉덩이를 빼는 건 상체각이 기울어짐에 따라 고관절이 접히고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요추를 과신전시켜 골반 전방경사 형태를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상체각이 지나치게 기울어져 충분히 앉지 못하고 바벨의 무게가 고관절이 아닌 요추에 실리게 되면서 스쿼트를 하면 할수록 계속 허리만 아픕니다. 심하면 부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보자의 경우 너무 빨리 앉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체 운동이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자세가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의 경우 몸 전체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바벨의 무게를 통제하기가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동작을 수행할 때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 때는 횟수와 무게보다 정확한 자세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올바른 자세가 만들어지면 무게와 횟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는 속도도 점차 빨라지게 되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어설 때입니다. 하단에서 엉덩이와 상체는 상방 추진시키고 다리로 지면을 강하게 밀어준다 생각하면서 일어서면 됩니다. 초보자의 경우 엉덩이가 먼저 들리고 상체가 따라 세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작들이 하나, 둘 구분 동작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바벨은 미드풋과 이루는 수직 궤적에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이 궤적을 바패스라고 하는데 사람은 머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궤적에서 동작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궤적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매 동작이 같은 궤적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횟수마다 궤적이 달라진다는 것은 횟수마다 자신의 자세에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고 이 변화는 자세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스쿼트를 마쳤으면 렉에 다시 돌려놓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바벨을 노젓듯이 한쪽씩 렉에 놓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렉 앞까지 가서 무릎을 굽혀 동시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너무 멀리서 바벨을 앞으로 쏟듯이 내려놓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세를 체크해 보고 싶을 텐데 대부분의 헬스장은 거울 앞에 렉을 설치해 놓은 경우가 많아서 정면 자세는 눈에 보입니다. 정면에서는 양쪽 발이 벌어진 정도, 양쪽 무릎이 벌어진 정도, 앉았을 때 양쪽 엉덩이 높이가 같은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측면 자세인데 자세를 봐줄 사람이 없다면 영상을 찍어 봐야 합니다. 바패스는 어떤지, 무릎은 얼마나 나가는지, 발 뒤꿈치나 앞이 뜨지는 않는지, 요추의 과신전이 일어나지 않는지 등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대각선이 아니라 최대한 측면에서 영상을 찍어 봐야 합니다. 누구나 초보자였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이런 거 찍어도 되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자세를 체크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하고 올바른 자세를 찾아 안전하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못 담은 정보들이 많지만 이렇게 스쿼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자신이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과체중이거나 근력이 약하다면 레그 프레스 같은 머신으로 충분히 근력을 키우고 난 후에 스쿼트를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레그 프레스를 자기 체중 무게만큼 10번 이상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스쿼트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